안녕하세요. 제1호 상무가 풀어주는 미국 시장의 모든 것 채플미 오늘 5월 30, 5월의 마지막 날인가요? 하루 더 남았습니다. 31일까지요. 예, 예. 네, 오늘 월요일 아니고 또 화요일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채플미 오늘 5월 30 화요일 순서입니다. 미국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어제 예, 둘 다 쉬었어요. 예, 둘 다 쉬었습니다. 이렇게 동시에 쉬는 거는 또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예. 그나마 연휴 동안 기분 좋게 우리가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나스닥이 큰 폭으로 올랐고, 특히나 우리 시장에 영향을 많이 주는 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6%나 올랐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6.26% 올랐고, 반도체 섹터의 주요 종목들 보면 뭐 엔비디아도 있고 TSMC, AMD 뭐 전부 다 2% 이상 올랐고요. AMD는 5%대, 예.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무려 6.2%나 오르면서 예. 73.93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 거의 뭐 예. 모양이 비슷하게 움직이니까 오늘 우리 시장에 있어서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빅테크 주식들 전부 플러스 나 있는 상태로 끝났고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도 5.5, 아마존, 테슬라도 4%대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섹터 중에서 그렇다고 뭐 다 오른 건 아니고요. 건강관리, 이 헬스케어 쪽하고 에너지, 그리고 유틸리티, 방어 섹터는 마이너스로 끝나는 모습이었고, 조금 찜찜한 부분은 예. 금리예요. 예. 예, 10년물 국채 금리가 3.8을 기록을 했습니다. 플러스 한 8bp 올랐고요. 2년물 국채 금리도 4.56 정도 오르면서 끝났는데, 이 PC 때문에 그런가요? PC도 뭐 PC지만 부채한도 협상이 네. 금요일 밤까지 거의 뭐 진전이 없었거든요. 네. 그런데 주말에 잠정적인 협의를 했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약간 이제 그 금리가 선반영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네. 부채 한도 협상 최종적으로 마무리되면 이 부분들은 좀 정상화될 거로 보고 있는 게 좀 시각인 것 같습니다. 몇몇 채권 애널리스트한테 좀 문의를 해봤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미국 국채로 상당히 자금이 좀 쏠려 있는 그런 듯한 좀 수급적인 요인도 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일부에서는. 왜냐하면 우리나라 그 미국 시장에 있는 주식 중에서 TMF라고 하는 네. 미국채 20년 이상 채권의 세배 레버리지짜리가 네. 연초 이후에 가장 많은 순매수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만큼 채권으로의 쏠림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면서 그것들이 좀 수급이 풀리면서 금리가 올라가는 현상도 좀 나타나고 있지 않나라는 시각도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물가라든지 부채 한도 협상, 그리고 수급, 이런 부분들이 맞물려 있는데, 조만간 뭐 이런 오버슈팅 부분된 부분들은 조금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페드워치에서도 지금 25일피 인상할 확률이 또 예. 66%나 올라오면서, 예, 거의가 이제는 5월 달에 있었던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이 마지막이었다 라고 믿고 있었는데, 예. 여기에서도 약간 또 추가적으로 인상을 하나 이런 우려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일단 주식 시장은 아주 강하게 이 챗GPT가 쏘아 올린 이 AI 열풍 때문에 예. 지금 약간 이렇게 반도체 쪽으로 쏠리는 예.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S&P 500 현재 지금 밸류에이션과 주요 기업 EPS 추정치 변화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주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일주일간 주가는 0.3%가 올랐는데, 쏠림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주가는 견조한 편이고요. EPS도 주간 기준으로 0.5%가 올랐습니다. 특히 이제 엔비디아 보시면은 지난주 실적 발표를 하면서 EPS가 한 주 만에 53.5%가 오르면서 전체적인 EPS 상향 조정에 상당히 긍정적인 기여를 했고요. 연간 기준으로 보면은 S&P 500이 9.5%가 올랐고요. 12개월 포워드 EPS는 플러스 전환을 했습니다.
0.2%가 YTD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어. 지금까지는 하향이 계속 이어지다가 네. 상향 조정됐고 옆에 포워드 EPS 추이를 보시더라도 그 가파르게 좀 올라가는 모습들을 관찰할 수 있고요. 5월 26일 기준으로 PER은 18.4배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PBR은 4.03배 그리고 ROE는 21.9%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률 보시면은 빅테크 특히 엔비디아가 압도적이었고요. 엔비디아가 주간 기준으로 24.6%가 올랐고 테슬라도 7.2%, 메타도 6.7%, 그리고 아마존 3.3%, 마이크로소프트 4.6%. 그래서 AI, 반도체, 빅테크 이런 세 테마가 강한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테슬라도 많이 빠졌었는데 거의 190불을 회복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대형주가 이끄는 모멘텀이 확실히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애플 같은 거 보면은 그 YTD 35%, 마이크로소프트 38.8%, 구글 41.2%, 아마존 43.0%,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순으로 해서 5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야. 5위까지 올라왔습니다. 6위 아닌가요? 알파벳을 알파벳 빼고 하나로 하니까. 빼면은 그렇습니다. 전 세계 시총으로 따지면 이제 그 아람코가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전 세계 시총은 6등이 되고요. 그렇게 미국에서는 지금 5등까지 올라왔고 EPS가 연초 이후로 이제 플러스 해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지난번에 1분기에 시장이 많이 빠졌을 때 금리가 다시 이제 좀 하락을 하면서 S&P 500이 딱 18배 수준까지 올라왔을 때 여기서 주가가 이제 좀 더 상승을 하려면 금리가 더 빠지든지 아니면 EPS가 올라와야 된다는데 EPS가 올라왔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EPS가 지금 금리 상승을 좀 압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개별적으로 이익 추정치는 상당히 빅테크 위주로 견조한 편이고 테슬라가 0.8%가 상향 조정이 됐고요. 엔비디아 아까 말씀드렸듯이 53.5%가 상향 조정됐고 나머지는 뭐 고만고만한데 엑슨모빌 같은 거는 1.2%가 하향 조정된 그런 상황입니다. PER 기준으로 보면은 만만치 않은데요. 애플이 27.7배, 마이크로소프트 29.4배, 구글 19.9배, 메타 17.0배, 그리고 아마존 37배, 테슬라 45배, 엔비디아가 제가 잘못한 것 같은데 50.8배입니다. 그래서 EPS 상향 그리고 주가 상승을 감안해서 지금 50배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EPS가 상향 조정되기 전에는 60배, 70배까지 올라갔었죠. 그래서 PER을 70배 저렇게 받아도 되나 이런 생각이었는데 주식시장이 우리보다는 훨씬 스마트해서 그죠? 이렇게 이익이 큰 폭으로 상향할 걸 미리 알고 주가가 올랐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EPS가 상향 조정되면서 PER이 지금 50배로 다시 좀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주가는 올랐는데 PER이 떨어졌어요. 맞습니다. 섹터별로 보면은 반도체 등 IT가 전체 섹터의 상승을 견인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주가가 0.3% S&P 500 기준으로 올랐는데 필수비재는 마이너스 3%, 헬스케어도 마이너스 2.9%, 산업재 마이너스 1.4%, 소재 마이너스 3%, 유틸리티, 금융, 에너지, 홈빌더 이게 좀 다 빠졌어요. 그 와중에 자유소비재가 0.4% 오르고 IT 5.1%,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일주일간 10.68%가 올랐습니다. 일주일 만에. 지수가 그죠? 엔비디아가 뭐 시총 1등이니까 엔비디아 역발 상승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옆에 포워드 EPS 보시지만 1분기 실적 발표 이후 가파른 상승을 보이는 가운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좀 더 가팔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제 10년물 기대 인플레이션 장단기 금리차 하이힐드 스프레드 보시면은 전부 다 레벨업되는 그런 상황인 가운데 미국제 10년물이
주간 기준으로 13bp 올라서 3.8%를 기록했고요. 2년물은 4.56%, 이것도 역시 주간 기준으로 19bp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네. 장단기 금리 차는 조금 더 단기 금리가 더 많이 오르면서 벌어진 상황이 이렇고요. 마이너스 76bp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은 큰 변화가 없고요. 2.26%, 주간 기준으로 1bp 올랐고요. 네. 실질 금리는 1.54%, 주간 기준으로 11bp가 올랐습니다. 이것도 역시 장기 금리가 오른 영향을 받았고요. 회사채 금리는 AAA 기준으로 4.77%, 주간 기준으로 4bp가 올랐고, BAA 등급 기준으로 5.9%, 주간 기준으로 5bp가 올랐습니다. 하이힐드 역시 또 전반적인 금리 상승의 영향을 받았는데 8.67% 기록하고 있고요. 주간 기준으로 13bp 올랐고, 다만 하이힐드 스프레드는 4.53% 기록했는데 주간 기준으로 9bp가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신용시장에 큰 이상은 없는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고요. 부채 한도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수급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금리가 반등을 했던 것이 조금 누그러지는지 좀 관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품 시장 보시면은 유가가 73.1불을 기록했는데 주간 기준으로 2.1%가 올랐고요. 리그 카운트는 5기가 빠져서 570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구리가 주간 기준으로 좀 많이 빠졌어요. 5.1%가 빠졌는데 3.53불을 기록하고 있고요. 천연가스는 역시 8.9%가 주간 기준으로 빠져서 2.36불 미국 기준으로 기록을 하고 있고, 유럽 천연가스 가격은 18.5%가 빠졌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그래서 24.6유로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큰 폭으로 빠진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천연가스를 봐야 하는 그런 생각도 들 정도로 상당히 좀 낮은 가격에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환 시장 보시면은 달러 인덱스가 1.05% 올라서 104.03을 기록을 했고요. 달러 원 환율은 0.2%가 빠져서 1322.8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뭐 130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크게 뭐 튀지도 않고 빠지지도 않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난 금요일 날 그 야간 선물이 한 0.78% 정도 올랐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장은 상승해서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코스피 보시면은 최근 일주에 0.8%가 올랐고요. 최근 일주간 0.8%가 올랐고, 그 12개월 포워드 EPS는 0.6%가 올랐습니다. 네. 역시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도 그 IT가 이끄는 그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전자가 포워드 EPS가 일주일간 2.4%가 올랐는데 그것이 크게 기여를 하고 있고, 하이닉스 역시 조금씩 마이너스 폭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YTD로 우리나라 시장 코스피는 14.4%가 올랐고요. 네. 12개월 포워드 EPS는 잠깐만요. 12개월 포워드 EPS는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마이너스 3.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26일 기준 PER은 12.6배 기록하고 있고요. PBR은 0.94배, ROE는 7.4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뭐니뭐해도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시장을 주도했는데, 삼성전자가 일주에 2.8%가 올랐고요. 하이닉스가 12.2%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살짝 약보합으로 0.3%가 빠졌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좀 그 소외가 되는 그런 기분이었는데, 네이버가 6.5% 빠지고 카카오는 2.2%, KB금융은 3.1%가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의 빅테크 안에 있는 플랫폼 기업들이 좀 강한 편인데, 우리나라 플랫폼 네이버, 카카오는 최근에 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삼성전자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익 부분에서 2.4%가 상향 조정이 됐고요. 그리고 LG화학 1.5%, 그리고 네이버 0.6%, 카카오 0.3%. 이익 조정 추정치에는 크게 뭐 변동은 없는데 약간의 IT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네. 이런 어떤 수급적인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PER 보시면 삼성전자가 25.1배, LG엔솔이 53배, SK하이닉스는 지금 PER이 산정이 안 되고 있고요. LG화학 16.7배, 네이버 27.7배, 카카오 45배, 현대차 5.2배, 기아차 4.5배, KB금융 3.8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PBR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아직 그 1배 미만, 네. 0.94배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장부 가치를 신뢰한다면 싼 영역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금리 보시면은 우리 미국 영향 받아서 우리나라 금리도 좀 올랐는데요. 국고채 10년물 기준으로 일주에 22bp가 올라서 3.64%를 기록을 했고요. 3년물은 3.52%, 주간 기준은 18bp. 그래서 채권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불편한 한 주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장단기 금리차는 10년 마이너스 3년 기준으로 12bp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증시 주변 자금 보시면 투자재탁금은 51조, 주간 기준으로 1.3조가 확대가 됐고요. 신용융자는 18.5조 원 기록했는데 주간 기준으로 1,000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거래소 8.8조, 코스닥 9.7조. 여전히 그 코스닥이 좀 높은 편이고요. 그렇네요. 예, 거래 대금 보면은 반전이 있는데요. 지난주부터 반전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전체 거래 대금은 2.2조 줄어서 17.4조를 기록했는데 거래소가 9.4조고요. 코스닥이 8.0조입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코스닥 거래 대금이 좀 많았는데 거래소가 다시 이제 코스닥보다 많아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P 500 그리고 코스피 그리고 채권 시장까지 좀 리뷰를 해드렸는데 전반적으로 부채 한도 협상이라는 큰 산을 지금 거의 넘었기 때문에 네. 시장은 좀 안정을 찾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IT 그리고 빅테크, AI 이쪽에 이제 쏠림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쏠림이 계속될지 이어질지 좀 그게 시장의 화두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AI 관련된 그런 다른 반도체 회사들, 이를테면 지난주 금요일에 마벨이라는 회사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 가이던스를 AI 전망을 밝게 보면서 또 좋게 줬어요. 그래서 20% 정도 올랐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쪽은 좀 그냥 주가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실적을 동반한 주가 상승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다만 실제로 그 실적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기대한 수치를 충족시키느냐, 충족시키지 못하느냐가 앞으로 향후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우리 시장에 있어서 코스피 같은 경우가 연초 이후로 지금 14.4% 예. 올라갔고, 이 연초 이후 상승률로 보면 지금 삼성전자부터 이제 쭉 보시면요. 예. 삼성전자가 27%, LG엔솔이 33%, 그리고 하이닉스가 45%나 예. 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1분기에 주도주는 또 자동차였었죠. 예.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기아차가 47%, 현대차가 지금 36% 예. 가까이 오르면서 실적 모멘텀으로 지금 올라가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시클리컬 기업이다 보니까 최악에서 벗어날 때 이제 주가가 올라가고, 예. 실적이 왕창 나올 때는 오히려 주가가 그때부터 빠지기 시작하는, 그는 전형적인 경기 순환형 사이클의 주가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실적이 안 나오는데 사도 되나 뭐 이런 분위기가 있을 수 있지만, 엔비디아가 이제 그걸 예. 보여준 거죠, 그죠? 예.
네, 엔비디아가 보여주면서 먼저 신고가가 나왔고요. 제가 뭐 우리 최슬리 투자자문의 투자 설명회 때 그동안에 한 6개월 내내 얘기했던 게 예. 대체 불가한 기업은 전고점을 돌파한다고. 그 전고점을 반도체 섹터에서는 엔비디아가 제일 먼저 돌파했고,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실적 모멘텀을 보여주는 거는 제가 최강문이 뭐 말씀하실 때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실적 발표 언제지? 라고 생각했더니 예. 7월 초에 잠정 실적 나오고 그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확정치가 이제 7월 말에 예. 나오게 되는데, 그때 지금 이 낮아져 있는 컨센서스 예. 대비해서 생각보다 좋다라는 예. 결과가 나오면 엔비디아가 PER 70배까지 올라간 게 결국은 이번에 가이던스를 보면서 말이 됐듯이 예.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지금의 상승이 다음 실적 발표 때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지금 상승이 좀 합리화되지 않을까 예. 싶은데, 뭐 반도체 생태계야 뭐 뻔하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AI라는 새로운 모멘텀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좀 있을 수 있는데, 네. 어제도 그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네. 대만의 AI 포럼에서 2시간 동안 연설을 했어요. 그 연설을 하는 가운데 여러 이제 AI 관련된 샘플도 보여주고 또 신제품 소개도 하고 네. 그러는 가운데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얘기는 엔비디아의 GPU가 점유율이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전 세계 GPU의 90%를 차지하고 그렇죠. 있고요. 또 실제로 주문을 해서 받기까지 6개월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야, 그래서 그만큼 지금 공급 부족 상태라고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 모멘텀이 실제로 주가만 올라가는 모멘텀이 아닌 실적을 동반한 모멘텀일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거 참 중요한 얘기다, 그죠? 예. 6개월을 기다려야 된다 할 정도로 예. 수요가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예. 그죠? 수요가 그것도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폭발적으로, 예.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관련된 AI 비즈니스를 하는 CEO라면, 예. 야, 우리가 GPU만 확보하고 나중에 또 메모리나 다른 거 예. 확보 못하면 어떡하나. 예. 다 같이 준비해야겠죠. 뭐. 예, 다 같이 준비해야 되고 그게 그 하나의 칩셋에 CPU, GPU 그리고 메모리 메모리까지. 다 들어가는 데이터 센터 향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엔비디아가 GPU만 생각을 하는데 어제는 슈퍼컴퓨터를 자기네들 슈퍼컴퓨터를 신제품으로 발표를 했고요. 네. 또 플랫폼 서비스. 그래서 이 AI 생태계의 중심에 있는 기업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그 확고한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보였습니다. 네. 하여튼 그 산업 내에서는 이제 하나의 또 큰 빅뱅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느낌을 좀 받고요.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실적 발표 때 예. 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 나오면서 하는 얘기가 뭐 이런 얘기, 그 AI 분위기에 의해서 GPU에 맞는 예. 고성능 메모리, 뭐 HBM이라든지 예. 이런 쪽에 매출이 늘고, 뭐 DDR5가 매출이 늘면서 뭐 이렇게 실적이 나쁘지 않았다. 예. 이런 얘기를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제 마음속에는 그래도 6월달 시장은 이런 기업들을 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줄 예.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게 이제 그 어닝 부분이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올라오고는 있지만 금리가 또 가파르게 올라온다는 점은 또 하나의 악재고, 작년에도 금리가 2.5%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4.2까지 예. 가파르게 올라오면서 주식시장이 또 한번 밀렸었기 때문에 지금 페드워치에서 금리를 25bp 인상한다라는 이런 약간 노이즈가 있는 상황에서는 6월 시장은 조금 조심하면서 좀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채플 및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